예, 안녕하세요. 부역자들 만든 영화감독 최국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연사분께서 워낙에 피를 토하는 성투를 하셔서 좀 컴다운, 저 목소리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 편안하시게. 부역자들 원이 500만 명 이상이 보셨습니다. 해외분들 거의 다 보셨고, 여기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해서 저한테는 관객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부역자들 원이 저희들한테는 정말 고마웠던 게, 힘들게 만든 만큼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어떤 젊은이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희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번 대선 때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뀐 걸 보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부역자들 2와 3를 동시에 지금 제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2는 뭐냐면, 2는 제가 감독을 하게 되고요. 2는 내용이 뭐냐면 우파 내부의 배신자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역자들 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였다면, 부역자들 2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소모를 당했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무너졌고 지금 하고 있는 검사와 판사들의 짓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가 얼만큼 속박되고 사라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면서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신 분이냐면, 다 배신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배신을 때리고 자기가 그렇게 먹고 살만 했으면서도 이제 이 난리가 터지니까 다 도망치고 다 숨어버리고 다 배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좌파들, 문재인 정부도 나쁜 놈들이고 뭐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썩어 빠진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뜻에 따라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는 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의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6개월간의 긴 작업을 통해서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의 모습,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저쪽 놈들과 붙어 있었던,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웅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배신자였던 사람들, 죽을 각오로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역자들 3편에서는 저 말고 다른 감독님이 하시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감독님이신데, 부역자들 3에서는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아시겠죠? 이제 드루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문화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전쟁을, 저희가 문화인들, 영화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예, 그 부역자들 원이 500만이 봤을 때 좌파들이 보고 나서 엄청난 댓글 욕도 하고 뭐고 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걔네들도 볼 수 있게,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더 생각을 바꿔서 우리 쪽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게,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아무나 쉽게 와서 볼 수 있는, 부역자들 원의 500만 신화는요, 이건 신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파 쪽의 컨텐츠들이 50만, 100만, 이 정도 최대치 한 100만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상으로서는 일반인들이 봤다라는 거라면, 우리 부역자들의 우리 얘기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400만 명 이상의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봤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역자 2, 3,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역자 1, 2, 3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고, 어떻게 조작되었고,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이런 치밀한 조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수가 제물로 바쳐지고,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제물로 바쳐져서 다 썩어빠진 걸로 뭉개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들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될 방향, 이 현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먹 같은 존재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짓으로 탄생한 정부는 거짓으로 망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근데 저희가 지금 문화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부역자 2, 3를 만들면서 남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라고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실패할 거고, 실패했을 때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장난, 그러니까 거봐라, 니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니들이 그래, 감사합니다. 니들이 그럴 거야라는 거에 싫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런데 부역자 2하고 3를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만들다 보면 분명히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격을 받을 거라서 우리가 이 영화를 한국에서 연결시켜서 한국 내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신보안법 통과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실컷 만들어봤자 인터넷에서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편하게 보세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데 어쨌든 촌놈들한테 저희들은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하자라고 마음 먹고서는 불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이미 영화는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은 만들어낼 겁니다. 만들어내서 저들하고 싸울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쟤네들은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대선 조작이라는 것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더 플랜이라는 영화하고, MB 정부의 다스 문제를 다뤄서 이렇게 지금 이제 MB가 구속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던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세월호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바다라는 3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20억 모금을 했습니다. 20억. 근데 한 달 반 만에 걔네들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좌파들이 자기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우파는 못하지? 왜 우리 우파는 막 뭉칠 수가 없지, 최소한?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쟤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제가 부역자들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대중성을 얻어서 이 대중들한테 전파를 함으로 해서 저놈들이 겁을 먹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길 바라요. 부역자들 500만 원의 신화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들 그냥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지금도 보시기 때문에 신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저랑 같이 뜻을 합치고 있는 이용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그만두게 만들고 빨간줄도 얼마 전에 하나 그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역자들 원의 그 500만 신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 두려움, 그 공포감을 부역자 2, 3에서도 다시 촌놈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같이 이번에도 함께 해달라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2, 3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쉽게 안 됩니다. 1억 모금에 700명, 우리가 그 펀딩 참여자 수를 700명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500만이 봤으니까 10%에서 이것저것 하고 한 5%만 잡아도 얼마냐? 10,000명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는 현실적으로 500명, 많게 700명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470명밖에 안 됩니다. 쟤네들한테 내가 왜 여러분들이 1,000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에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수치, 우리가 원했던 500명의 수치를 넘어섰고, 우리가 그 영화라는 걸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뭉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싸움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든든한 지원금만 내주시면 기필코 싸우고 기필코 저들한테 우리의 얘기를 전달하고 일반 대중들을 깨우치게 만드는데 우리의 영화를 무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집에 들어가시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키다리 펀딩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펀딩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다리 펀딩이 힘드시면 자식들, 손주들 붙잡고 컴퓨터에 앞에서 같이 펀딩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뭐 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펀딩에 참여를 해주시면 가지고 숫자가 저희가 원했던 700명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700개의 총알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저놈들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계가 99%가 좌파입니다. 역사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마 전부터는 올해 들어와서는 바뀌었어요. 1%도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 1%마저 죽이려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1%가 아니고 남정욱 작가의 말에 의하면 몇 명이냐고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문화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엎어졌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전쟁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자식들 성공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때 뛰어다니시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문화를 통해서 역사와 교육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애들이 지금 안 나오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손주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들의 총알이 돼주시면 저희가 만든 저 이용남 교수, 김규민 감독, 이우성 감독, 김다인 씨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우리가 그 총알을 무기로 해서 나가서 분명히 싸워서 완전히 기울어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 아이들의 의식 속에 살아 들어가야 될 문화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그들한테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함께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뭐 키다리 펀딩들이 하면 단가는 많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0원에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카운팅이 돼서 저희들이 우리가 원했던 700명의 숫자만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쟤들한테 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들 겁먹어라. 우리도 이렇게 뭉친다. 지금의 700명이 나중에 7,000명이 될 거고 나중에 7만 명이 될 거다. 얼마든지 덤벼라. 그전에는 우리는 혼자 했지만 이제는 700이라는 군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 영화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 등에 지금 한 사람이 더 얹혀져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보셨죠? 판결 다 집행유예 받는데 김기춘 실장하고 밑에 허현준 행정관만 구속이 됐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그렇다 치는데 왜 허현준이 제일 말단이었던 허영준 행정관이 왜 잡혀가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유일하게 혼자만 끝까지 싸웠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당했으며 그것이 지금 이렇게 탄핵에 가거나 우리가 구속이 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남들 다 배신 때릴 때 자기 살고 싶어서 살려주세요, 잘못을 인정할 때 살려주세요 할 때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는 와중에 정말 서글펐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그건 정당한 대통령의 행위였다라고 외친 사고 자기가 분명히 이걸로 해서 피해를 보면서 깜빵에 들어갈 거라고 알면서도 싸웠던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딱 2명. 한 사람이 허현준 행정관이었고요. 그래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영준 행정관이 어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허영준 행정관 실질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가장 충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허영준 행정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어디서 뭐 했다 그런 건 뻥이고요. 그렇게 지금 온갖 상처를 당하고 있는 허영준 행정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만간 그 오늘이나 내일 중이나 뭐 다음 주 중이라도 허영준 행정관 구출하기 구명운동을 좀 벌일 계획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